저는 이제 카페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술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곳이 여기죠. 높이 제한이 걸려 있는 곳. 우측에는 20m, 좌측에는 거의 100m 가까이 지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땅이 수혜를 받아서 높게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 우측에 이런 건물들은 덜 높게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측, 와, 저기도 한번 가볼까요? 이야, 여기는 고바위다, 맞죠? 자, 여기까지는 평지인데 앞쪽에 조금만 올라가면 고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권은 거의 데이트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치마를 입고 올 수도 있고 뾰족구들을 신고 올 수도 있는 그런 상권인데 이런 고바위가 있다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보통 여기서 턴해서 가죠. 데이트하러 왔는데 저는 고바위로 올라간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저쪽 라인으로 땅이 몇 개 나와 있거든요. 가격을 보면 제일 싸게 나와 있어요. 평당 가격이 제일 저렴한 게 저 고바위 위쪽의 건물들입니다. 그만큼 저렴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티가 나죠. 좌측에 이제 베스킨이 있고 우측에 메가커피가 있는데 이왕이면은 베스킨보다는 메가커피가 훨씬 더 이용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당장 월세 100만 원은 여기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미래 가치를 본다 하면은 대출이자 정도 상계가 된다 하면은 메가커피 건물도 나쁘지 않다. 이유는 이렇게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는 반대로 높게 건물을 지을 사람이 내 땅을 비싸게 사줄 수 있다. 이유는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한우 맨션이네. 이것도 예전에 투자에 많이 들어갔던 그런 재건축 맨션입니다. 일단 용도 지역은 사업성이 좋아요. 용도 지역이 상업지, 그 다음에 3종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한우 맨션만으로는 뭔가 사업성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 폭이 좁아요. 전면 폭이 좁기 때문에 차량이 이제 들어가서 유턴을 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일 슈퍼 건물, 그 다음에 옆에 파리바게뜨 건물을 같이 매입해서 들어 올려서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사업성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상권이 이렇게 확장되기 전에는 사업성이 충분히 나왔었어요. 그때는 분양가도 나쁘지 않았고 건축비도 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은 완전 사업성이 아예 안 나오죠. 상권이 이렇게 확장된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지. 그것보다 이제 뭐 건축비가 올라서 분양을 세게 해야 되는데 세게 하면은 분양이 안 될 거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재건축이 멈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재건축 투자도 땅을 알아야 된다. 이 도시의 흐름을 알아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예전에 상권이 안 좋고 경기가 좋을 때는 건축비가 저렴할 때는 이 단독만으로 사업성이 나와서 하려고 했으나 그때 유턴이나 이런 차량 통행 구간이 애매해서 옆에 것까지 매입하려고 했는데 상권이 좋아져 버려서 지금은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다. 결국 나가리죠. 모르지, 또 나중에 분양가가 뭐 한 20억 받아주는 시장이 온다 하면 사업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업성의 첫 번째가 이제 용도 지역이에요. 1종이나 2종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이 너무 안 좋아서 사업성이 별로거든요. 그런데 3종이나 준주거 지역 이런 데는 사업성이 2종보다는 잘 나옵니다. 특히 상업지. 그래서 사업성이 나오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땅의 용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뭐 대지 지분 뭐 이것저것 있겠죠. 이것도 신축하고 있네. 지금 제가 저 끝까지 올라가 보고 싶긴 한데 올라가면은 다리가 아플 것 같으니까 여기서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파크가 상권의 끝이에요. 딱 단절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아이파크 문턱까지 상권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퍼질 만큼 퍼졌다. 상권의 끝까지 임차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다. 그 말이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그만큼 장사가 잘 되는 곳이다. 또는 상권이 퍼질 만큼 퍼졌다. 꺼질 때부터는 저 끝에부터 꺼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 라인에 최근에 평당 7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이 최고가를 찍었죠. 그래서 그 물건도 한번 지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거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4,900, 거의 5천이네. 21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코너 남았죠. 인테리어 하고 있네. 이야, 이자카야 들어오고. 거의 메인 거리입니다. 쭉 걸어서 내려가 볼게요. 술집으로 다 이루어져 있죠. 메인 스트리트 상권. 상권이 가득 채워졌다. 뭘로 판단을 할 수 있냐? 이런 포토박스. 장사가 얼마나 잘 됐으면 여기도 있고 여기 맞은편에도 있습니다. 자, 저렇게 게임 코너 자리에 저런 게임 관련된 시설이 들어왔다는 거는 상권이 굉장히 번화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되니까 이 비싼 코너 자리 땅에 오락기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야, 이런 데도
몸부림. 이야. 2층에도 임차가 들어와 있고요. 3층에도 임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뒤에 주택가, 여기도 리모델링 하고 있고, 상권이 확실히 처음에 본 것보다는 활발하다 맞죠? 여기도 임차가 다 돼 있네. 지하부터 3층까지 헤어숍, 그다음에 술집, 여기는 이제 임대가 나와 있네요. 이런 것도 임대가 금방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필리핀식 폭립 전문점. 예전에 이런 곳이었어요 다. 대박이다. 화랑코아. 이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쁘다 맞죠? 이게 최근에 평당 6,900 거의 7,0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명도가 되어 있네요. 원래 이제 1층에 임차인이 2개, 2층에 임차인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명도가 됐네요. 자, 이 말은 아마 신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평당 7,000이면 사실 서면 역세권 금액이거든요. 굉장히 비싼 금액에 거래가 되었는데, 비싼 금액에 거래를 했다는 것은 반드시 이 땅을 필요로 했다는 거고, 이 땅을 활용해서 뭔가 높게 신축을 해서 수익률을 세팅해서 가지고 가려고 실수요의 목적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근데 비싼데 너무 좋다. 땅도 너무 좋고 평수도 적정하고 철거하기도 쉽고, 철거 안 하면 감성은 살아있긴 한데 수익률은 안 나오고, 이런 게 이제 7,000에 거래가 되면서 신축을 함으로써 매매가로 나온다. 거의 평당 1억에 나오겠죠. 이야,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더 오를 수도 있다 생각이 드네요. 저녁밖에 장사가 안 될 건데, 분명 점심 저녁까지 돼야 임차료를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할 건데, 참 이게 언제까지 갈까 모르겠네요. 이런 게. 이야, 이것도 매매로 나와 있네. 이거는 땅이 좀 작다 맞죠? 수익률이 안 나와서 매매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가격이 비싸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똑같은 말이죠. 수익률이 잘 나오려면 가격이 싸든지 임대료가 높아야 되는데, 이 땅의 임대료는 정해져 있을 거고 땅값은 비쌀 거고, 그러니 지금 매매가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야, 너무 잘 해놨네. 이 건물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저는 이런 건물 되게 좋아해요. 뭐 창문이 넓고 뭐 리모델링이 잘 돼 있고 임대료가 잘 나오고 그런 거 말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 건물이 왜 좋냐면 뒤에서도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여긴 막혀 있네. 이런데 아까 통과 도로가 있으면 좋다 그 말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통과 도로가 상권에서는 좋다. 그런데 통과 도로는 없네. 자, 일단 통과해 보겠습니다. 뒤에서 보면 바로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살짝 아쉬운 게 이 뒤에 도로 있죠. 이게 대로변 접해 있으면은 이 건물은 너무 좋은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전면에는 메인 스트리트 거리에서 딱 들어갈 수 있고, 뒤쪽에도 만약에 거리가 좋은 거리다, 성수동 가면 이런 거 많거든요. 뒤쪽에도 메인 대로변 거리다 하면 뒤에서도 수요가 들어갈 수 있고 앞에서도 수요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님들을 더 많이 이목을 집중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딱 십자가로 나눠서 임차를 4군데에서 받을 수 있고, 창문을 2개 내서요. 아니면 반으로 잘라서 앞쪽 뒤쪽 따로 임차를 내놓을 수도 있고, 이런 건물이 좋다는 겁니다. 겉모습이 좋다는 게 아니고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이런 거는 좀 몇천 더 주고 살만하죠. 근데 뒤에 좀 대로변이었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살짝 아쉽다 맞죠? 이건 아마 앞에는 대로변, 뒤에는 상권, 이런 것도 괜찮은 거죠. 보입니까? 저기 대로변에서 노출이 가능하면서 뒤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대로변은 사실 사옥 관련된 시설, 우량 임차인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땅이죠. 저런 땅이 좋은 땅입니다. 한번 더 볼까? 이해하시겠죠? 좋은 상권일수록 저런 땅이 이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보통 저렇게 만들려고 앞뒤 건물을 같이 매입해서 물타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한 필지의 건물이 앞뒤 도로 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임차만 잘 맞춰 놓으면은 꽤 괜찮은 돈이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점포 사이길 끝입니다. 쭉 메인 스트리트 상권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포역을 기점으로 우측 끝에 보고 지금 이제 좌측 끝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상권이 지금 저 놀이터 상권, 이 건너면은 놀이터 상권이라고 하거든요. 거길로 지금 점점 퍼져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놀이터 상권까지만 딱 둘러볼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부산진 소방서 NC백화점 라인입니다. NC백화점도 이제 폐점하죠. 5월달에. 이런 코너 건물도 좋죠.
가시성도 좋고 대로변에 두면이 접해 있고 건물도 너무 높게 지어지지 않았고 이 땅 장사하기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절을 개조해서 원래 절이었어요. 절을 개조해서 굉장히 임차 세팅이 잘 된 사례가 있거든요. 한번 걸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건물 보이시죠? 이게 과거의 절이었어요. 무슨 보국사. 저는 이 주변에 부동산을 20대부터 했기 때문에 이런 절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자주 다녔던 골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누군가가 디벨롭해서 멋지게 건물을 만들어 놨어요. 더군다나 임차 세팅을 굉장히 잘 해놓은 사례입니다. 보세요. 이 2층짜리 건물 하나에 몇 개고? 둘넷, 여섯, 7개. 7개의 임차인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양아치, 저게 이제 그건데, 양고기 파는 곳. 태국 현지 셰프 요리. 잘 해놨다, 맞죠? 카페도 있고. 지하에는 책방인가? 독서 모임 커뮤니티. 1층에는 브런치 카페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옆에 요리 주점도 있고. 이야, 잘 해놨다, 맞죠? 감자 발골단, 감자탕 집인 것 같습니다. 야, 여기서 1, 2, 3차 다 되겠네.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술 한잔하고 맥주집만 있으면 딱이겠네. 2층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임대료가 거의 1100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18억 5천에 매매를 해서 디벨롭 하는데 것만 이렇게 좀 지장을 하고 창문만 좀 넓히고 해서 몇천 들었을 거고, 대략적으로 수익률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7% 가까이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보편적으로 5% 정도 되는데, 원래는 5% 안 되죠, 요즘에는. 근데 5%가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지금 7%가 나온다는 거는 폭발적인 거고요. 거의 이제 25억 정도 해서 계산을 해보니 수익률이 5%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아무튼 25억의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료로 계산했을 때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어때요? 2층짜리 건물에 임차가 7개나 들어갈 수 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건 굉장히 기획을 잘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도 색감이 이쁘다, 맞죠? 인터넷에 브랜딩도 잘 되어 있고 업종도 되게 다양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관광 목적으로 한 번쯤 오시면 굉장한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위치가 이제 시장통이라서 뭔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분양 수익으로 될 만한 시행부지로 활용된다든지 사옥부지로 활용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하지만 임대료의 가치로서는 공실만 나지 않으면 최고죠, 이런 건. 자, 조금 더 안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뻗어져 나오고 있다,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는 맥주집인가? 커피숍? 여기도 뭐 리모델링 되고 있네요. 자, 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까 메인 스트리트에서 딱 연결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공방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월세가 100만원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리가 되게 좋죠. 코너 자리, 양면 도로 물고 있고. 자, 점점 내려가면 무인 카페, 모두의 아지트. 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여기 자주 오시던데, 요런 거 멋지죠? 미소 분식. 이제 여기가 거의 끝자락이라고 느껴지죠. 여기는 빌라촌이네요. 야, 뒤에까지 뻗어져 왔네. 좀 가볼까요? 야, 여기도 지금 막 뭐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신축된 것도 있고요. 야, 여기는 텅텅 비었네. 이야, 진짜 양정까지 뻗어져 갈 수도 있겠네요. 와, 지금 여기가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라인이거든요. 점점 우측으로 뻗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우진전자. 오, 간판은 그대로 있는데 내부는 술집이네요. 마치 일본에 온 느낌. 산토리니. 자, 고물상이 있네요.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저 넘어가면은 밖에 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상권이 퍼진다, 그런 소리도 많이 있는데 그까지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상권이 퍼지는 이유는 상권이 활성화가 되기 위함인데 밖에 마을은 거의 대부분이 무허가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무허가는 공방 이런 거밖에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권의 역할로서는 다소 어렵습니다.
역도 멀고요. 나중에 그런 곳은 재개발이 되겠죠. 이 놀이터 상권도 뭐 안 좋게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상권의 끝자락이긴 해도 점포동 저 위쪽, 윗동네 쪽으로 해서 재개발이 엄청 많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언제 될진 몰라요. 뭐 가칭도 있고 그렇지만 부영 사랑으로 그 중간 라인으로 해서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뭐 그런 게 만약 된다고 하면은 또 한번 고정 수요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사이길도 그랬어요. 상권이 뻗어져 가고 나서 저게 되겠나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스물스물 살아나더만 점포 아이파크가 입주하고 나서 조금 더 상권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의 역량도 꽤 크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보면 상권이 여기까지 뻗어져 온 이유는 원래 기존 좋았던 상권 서면 쪽에 임대료가 올라서입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오르니 이까지 뻗어져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조금 불을 지핀 게 뭐 뉴욕타임스 전 세계에 한 번쯤 가볼 만한 상권 해서 카페거리가 지정되고 나서 거기가 상권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요 위에까지 뻗어져 나온 거고요. 그러면서 뭐 맛집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고 기자들도 와서 띄워주고 부동산도 디벨롭을 해주면서 점점 뜨기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임대료가 폭등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5만원, 30만원 하던 주택들이 200~300으로 올랐다. 자, 그래서 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놀이터까지 점점 뻗어져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임대료 때문이다.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상권이 확장되고 점점 퍼질수록 결론은 임차인 포지션에서는 나눠먹기가 됩니다. 뭐 이런 반영구에서도 100명 손님 받을 거 10개가 생기면은 10명씩 나눠 가지거든요. 그러면서 임차료를 감당할 여지가 점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태원의 격리 단길도 퍼지면서 지금 다시 회귀하면서 임대료도 지금 다시 옛날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슈에 의한 상권은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내피셜이고 제가 겪었던 내용을 말씀드린 거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부산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도 있더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쓸모가 없어지면 분양 수익에 의해서 이런 높게 지을 수 있는 땅들은 다시 분양 수익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가격 상승 동반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데는 20m 라인이라서 조금 어렵겠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한번 둘러보고 또 다음 상권 지역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강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